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부인께서 사과하셨다고 아뢰어라? 이게 무슨 장난질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김 여사가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과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이 무슨 담벼락으로 켜켜이 쌓인 구중궁궐의 시대입니까? 영부인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아뢰어라.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그 사과 받은 바도 없고 이런 식의 사과는 받을 생각도 없다고 그대로 전하십시오. 게다가 조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니 그야말로 변호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거듭하여 우리 국민의 분노지수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배우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관계입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법률 대리인과 그 주변 인물들 모두 사과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던가 아니면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할 생각 자체가 없던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두고 첫 대국민 사과라고 추켜 세워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 또한 낯뜨겁고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제대로 서시고 정말로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 앞에 서서 제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제3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차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재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염원을 모아서 제 야당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다시 단단한 거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제3자 방식이든 다른 것이든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차례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줄곧 국민의힘이 진실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것은 오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특검법 발의 또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이라는 구체적인 공약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도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으니 이제 공약했던 대로 하십시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통해서도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 국민을 위해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기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부결된 지금이 바로 서로 만나 논쟁하고 설득해야만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을 제출하십시오.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지는 장동혁 신임 최고위원의 실익 발언은 실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젊은 군인의 안타깝고 무고한 죽음을 앞에 두고 실익을 운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염치도 저버린 잔인하고 무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오늘
저희가 24일부터 원래 시작할 때는 이틀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어저께 저희가 의결로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주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질과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태도는 매우 불손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자질 검증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 3일째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정동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인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노종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 가방이 위원장님이신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 성명서 낭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인철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법카의 여왕에게 방통위원장이 말인가? 방통위를 빵통위로 전락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이진숙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한 은폐 시도 때도 없는 말 뒤집기, 위증과 개변, 그리고 선택적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 외환 거래 내역,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다.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후보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먼저 제출하겠다고 말한 자료들조차 여당에만 제출되었다. 그래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사흘 인사청문회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결단하게 되었다. 사실상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 3천만 원, 대전 MBC 사장 시절 약 1억 4천만 원 등 약 8년간 6억 원에 가까운 회사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더 충격적이다. 특급 호텔, 백화점과 고급 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만 원이고 단 몇천 원짜리 소액 수도 300건이 넘는다.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챙겼다. 크리스마스나 추석 연휴에 집 주변에서 4,000원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금지되는 집 주변 결제나 휴일 결제도 수두룩했다. 심지어 대전 MBC에서 퇴임하는 날까지도 서울 자택과 대전 관사 인근 제과점에서 97만 원어치 빵을 샀다. 퇴임 이후까지 챙긴 것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생중계로
또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방통위가 빵통위가 되겠다고 혀를 차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소에 후보자가 좋아한다던 와인 구입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와인 식당과 주류 매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규모가 약 1,500만 원이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대전 MBC 사장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사장실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던 와인들, 심지어 그중 고급 와인 하나는 막에도 따져 있었다. 청문위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기억이 안 난다, 업무용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문제로 지적되자 중상모략, 희화화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을 폄훼하고 특히 5.18 비하 관련 사과 요구에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며 조롱하듯 답변했다. 거짓말과 궤변도 문제다. 대전 유명 빵집 결제에 대하여 사실이 들통나자 급하게 말을 바꾸기도 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는 영업을 위해 썼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늘어놓았다. 좌파를 비난한 본인 글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도 좌파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답변도 수차례 반복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사퇴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무자격, 무능력한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원,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예민. 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문에 이어서 말씀하실 노정면 의원님과 몇몇 의원님들의 이진숙 내정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문 안에 축약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청문회를 하는 이유,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위원들이 국회가 검증하는 바로 이 절차입니다. 매우 중요한 공직 후보자 검증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건수가 다른 사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내용도 빈약합니다. 기본적인 주식거래 내역 그리고 또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한 거래 내역 그리고 세금 정보, 가상자산 현황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청문회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들의 요구와 또 가방위 차원의 요구가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고 본인이 제출하겠다는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청문회를 연장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청문회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자료 안 내고 버티면 시간이 흘러가서 임명권자의 선택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사실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사흘 청문회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단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만장일치제입니다. 3,000명의 정부 요직 인사를 상원이 인준합니다. 청문회에서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은 보류됩니다. 그것은 입법권을 존중하는 또 입법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주요 직책을 국민의 대표인 그중에서도 상원이 인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가능하고 입법의 행정부 견제 통제가 가능합니다. 과방위의 3분의 2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임명권자는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진숙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극우가 어떤 인사인지 그 감별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우 인사의 공통 특징 3가지. 5.18을 폄훼한다. 세월호를 조롱한다.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흘린다. 그리고 상대방을 딱지 붙인다. 이 극우 인사들의 공통 성향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리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애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그런 후보자를 골랐는지 인사권자와 그 참모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법인카드를 써본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압니다. 저의 경우도 휴일에는 쓰지 않기 위해 법인카드를 국회에 있는 제 사무실에 놓고 갑니다. 휴일에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쓰지 않기 위해서 집 근처에서는 본인 카드를 쓰거나 아예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4,000원 커피를 사 먹고 7,000원 밥을 사 먹고 12,000원 보리밥을 사 먹는데 업무를 했겠습니까? 사적 유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심각한 거는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입니다. 국무위원급 중요한 고위직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말 99%가 넘을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이 된, 특히 보수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5.16이 군사 쿠데타가 아닙니까? 12.12가 군사 반란이 아닙니까? 5.18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 방송통신을 총괄하고 국무위원급,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명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저희 당명 변경 관련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어제와 그제 양일에 걸쳐 당명 개정에 관한 전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입당 당원을 모두 합한 전체 당원
총 71,447명 가운데 29,204명이 참여해서 투표율은 40.8%였습니다. 그 가운데 65.6%의 당원들이 개혁신당, 15.4%의 당원들이 한국의 희망, 19%의 당원들이 제3의 당명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지난 1월 한국의 희망과 합당 당시 전당대회 절차를 통한 당명 변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9일 다시 제3지대 통합신당 출범을 선언하면서 합의문 제1항에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라고 새로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당원 투표는 당명 변경과 관련한 그간의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충되는 두 차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투명한 민주 절차입니다. 당명 결정과 관련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면서 당의 화합 차원에서 당명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자는 뜻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개혁신당은 현재 당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하나입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당을 사랑하는 열정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당원 동지들의 견해 또한 존중하고 당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약속과 합의, 민주주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정진하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의해서 정전된 정전 71주년 전날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강행한 후에 민족의 가슴에 총칼을 꼽은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날입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춘천 대첩을 아십니까? 6.25 전쟁 당시 강원도 곳곳은 격전지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벌어진 215건의 전투 가운데서 72건이 강원도에서 치러졌습니다. 그중에서 춘천 대첩은 6.25 전쟁에서 국군이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자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다부동 전투와 함께 6.25 전쟁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춘천 대첩은 1950년 6월 25일 이때부터 6월 27일까지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에 맞서 승리한 전투로서 북한군은 화천, 춘천, 홍천을 경유하여 한강 이남으로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을 괴멸시키고 미군이 개입할 시간을 박탈하여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던 계획을 무산시킨 절체절명의 전투였습니다. 북한군 제1군단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도 작전 계획에 따라 2군단을 기다리느라 3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우리 국군은 전열을 정비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을 무력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전 초기 전투력의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춘천 일대에서 벌어진 3일간의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432명 그리고 북한군은 6,8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리 국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인 춘천대첩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춘천대첩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학생,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승리한 전투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6.25 전쟁 초기 대한민국을 구한 춘천대첩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전 7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점차 육체의 삶을 마감하시고 전후 세대에게는 6.25 전쟁의 진실이 잊혀져가는 안타까움에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자 어제 춘천대첩 3.1의 기억 국회 첫 영화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500명의 국민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시사회가 진행되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춘천대첩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는 범국민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 상황은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점진적으로 노골화시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안보 간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국군 용사, 경찰, 학도병,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전등화의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 춘천대첩, 그리고 그 영화가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께 상영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제2, 제3의 춘천대첩 영화가 계속 만들어져서 자유와 국가안보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의 숭고한 역사가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은 장일의 감독님이십니다.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 한기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출입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강득구 의원님, 김준희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과 함께 어제 최상민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시민사단체들 분노를 모아서 오늘 또 기자회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결은 됐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반드시 다시 발의될 것이고 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들 처리를 저희는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오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가장 분노하고 계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의자유해병연대 권태영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승복 목사님 오셨습니다. 왼쪽에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맨 왼쪽에 을들의 연대 전 대한항공 땅콩해양 공익제보자 박창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이라는 안진걸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강득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해병대 특검법이 또 부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안 부결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소리치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개판이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막말까지 일삼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본회의장을 지켰던 분들은 대부분 예비역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짜 개판인 곳은 어디인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검찰이 기소한 주가 조작 외에 소위 신주인수권 사채 등 파생상품과 연계한 신종수법으로 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새로운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따라가다 보면 온 국민이 주식 전문가가 될 판입니다. 파도 끝없이 나오는 의혹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윤석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김건희 여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혹과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토요일에서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당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왕중의 여왕입니까?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검사 휴대폰도 빼앗고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을 보니 검찰을 권력의 시녀 하녀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검찰의 정치 기소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김혜경 여사는 알지도 못했던 식사 제공 혐의에 검찰이 벌금을 300만 원이나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도 당했고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는 말을 남편과도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국민에게 공개되어도 주가 조작의 계좌가 활용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판결문이 분명히 적시되었음에도 겁없이 활개치는 김건희 여사를 보며 이 나라가 도대체 법이 있기나 한지 그야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온갖 비리 의혹에도 당당한 영부인 김건희 주연,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부인 손에 놀아나는 대통령 윤석열 조연인 이 막장 드라마를 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개판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아닙니까?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장 드라마를 끝내야 됩니다. 조기 종영을 원하는 국민들 함께 싸우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다수 국민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 최상병님의 억울한 죽음,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너무나 저열한 끝없는 주문들과 스캔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때마다 뭔가 일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 특검법으로 깔끔하게 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무조건 다 드러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세간에서 해야 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범죄 행위 중에 확인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죄가 되는 부분은 죄를 묻는 것이고 아니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자고 저희는 계속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 단 하나도 수사되는 게 없습니다. 이채양명주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및 인사개입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전부 다 윤석열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특검에서 다 밝히고 가자.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드리고요.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을 때 울부짖었던 우리 정의자유해병연대의 권태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필성. 두 번씩이나 해병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몸소 입증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특검을 수용할 것처럼 말하다가 집권당 대표가 되자마자 특검에 반대한 한동훈 국힘당 대표, 그리고 사회 정의에는 아무 생각 없이 줄서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느님의 준엄하고도 처절한 응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한가하게 윤석열 정부 규탄이나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제 대호각성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시대적 소명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불장난은 구경한 사람도 공범입니다. 최해병 일주기였습니다. 애띤 젊은 해병의 사진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치르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치르고 이를 합리화하고만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87년 1월 14일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표가 나오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회 정의고 나발이고 자기들 살기 위해 우리 사회를 짐승들의 먹느냐 먹히냐의 싸움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없게도 37년 전과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병 사건이 난 지 1년 만에 수사선상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골목에서 군인 놀이하는 코 흘리기에도 통하지 않는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 사회 정의를 허물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먹느냐 먹히느냐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책임을 완수하려던 충성스러운 해병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잘못된 명령에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은 구멍난 댐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년간 그 구멍을 막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이제 곧 그 댐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부정과 비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견뎌지지 않는 권력이 악취를 내뿜으며 부패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 중이며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사회 신뢰관계가 붕괴되는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를 덮으려 먹잇감에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같은 광기 어린 집단적 정치적 외압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친 민족입니다. 우리는 전두환의 학살 앞에서도 민주주의 만세를 부른 국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줄을 죄며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자본 독재의 국정농단의 촛불로 만선 민주시민입니다. 해병은 국가전력 기장부대의 선봉군입니다. 이제 해병이 윤석열 퇴진의 선봉에 서고 시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 권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킴으로써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퇴진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성! 네, 정의자유해병연대 권태영 대표님 아주 감동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따로 기자단에 배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주당 김준영 의원님 규탄 말씀 듣겠습니다. 수원 정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는 내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정권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재의결을 또 거부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들이 김건희 여사 아련 조사를 갔을 때 핸드폰을 빼앗겼죠. 대통령실에서 핸드폰을 뺏은 이유에 대해서 무선으로 폭탄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 하나에 아마 폭탄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그렇게 발달됐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사체제 안정된 군사체제도 현재 최수근 해병 특검법 거부 이 과정 속에서 완전히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요. 국가 질서 체제도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윤석열 정부 퇴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국회 안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정권 조기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 휴대폰을 빼앗은 이유가 정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하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정치검찰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환조사를 당해봤습니까? 검찰청 들어서는 순간부터 굉장히 고압적인 건물과 고압적인 태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을 1층에 뺏깁니다, 사실상. 그리고 올라가서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색당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압색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대폰 꺼내놓고 녹음하지 마라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막 경고와 압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검찰청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수사관이라든지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없는 죄도 이렇게 막 계속 압박하면 진술로 협조하고 싶거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강도가 높고 매우 고압적이고 웬만한 시민이라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정말 황제 소환이라는데 황제 소환이 큰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도 아닙니다. 경호실 보안분실로 불러다가 오히려 김건희 씨가 검찰을 소환해서 이것저것 지시했거나 누가 나를 자꾸 소환하려고 하냐라고 역으로 묻고 따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검사 모임의 오동원 변호사님께서 규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하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를 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임을 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젊은 해병의 죽음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해병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최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부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고 계시고 윤석열 정권은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바람대로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까지도 모두 조속히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되기를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동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채양면주 10년대 박승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 이채양밀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아니고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176일째 농성장을 지키는 농성장 지킴이가 아니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 목사 박승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쳐드는구나. 이는 야훼 하느님의 선지자 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깃대어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이 치떨리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간악한 위정자들에게 우렁차게 외친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이 가증하고 완악한 사이비 무당 독재 권력에게 심판하시는 하느님, 편드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로 징계를 내릴 것이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아부와 교원 영색하는 무리들에게 분명하고 명징하게 선언한다. 이제 너희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 되돌릴 수 없다. 그 쌓인 핏값으로 쌓인 모든 죄값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에 빠져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치욕과 모욕 가운데 추잡한 생을 마감하리라. 이는 진노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신교회는 독일교회가 나치에 부역하며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사이비 무당 정권, 이 스파이 정권, 이들과 일대 항전의 싸움에 개신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탄핵을 진행하십시오. 시민단체와 우리 종교단체는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맹렬한 투쟁에 돌입해 할 것입니다. 이 투쟁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기생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각인될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을 찍어 김건희를 대통령 만드신 주권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 이제는 함께 광장에 나와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기꺼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저께 재산특검법이 두 번째 또 재의결이 부결돼서 오늘 저희들이 굉장히 분노가 커서 우리 박승무 목사님, 권태영 대표님 각 정말 입장문을 잘 정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지금 극심한 민생과 불평등, 고물가 때문에 또 무더위 때문에 길거리에 지금 쏟아져 나오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2010년 수천만 함성이 재현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이 온라인에서 최근에 143만 5천 명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적인 온라인 시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길거리에 수백만이 못 모인다고 해서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143만의 온라인 시민혁명이 지금 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이 시간 이어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 탄핵 토론회가 첫 번째로 열렸고 또 부승찬 의원님, 김종인 강덕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탄핵과 퇴진운동을 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8분이나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과 또 전국의 시민사단체 뜻을 모아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요즘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 김건희 정권 조기 종식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 저희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자회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입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의 민주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행과 날치기를 일삼으며 폭주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마침내 공영방송을 반드시 소나기에 넣겠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삼고 힘자랑에 취한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야 간 논의도 숙려기간도 소위 회부 절차도 없었던 방송장악 4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탄핵 대상도 되지 않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방통위 멈춰 세우기의 다급함과 부당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본회의 일정을 일방 통보하는 등 여전히 민주당원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여야 간 중재를 시도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것이 뻔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전 야당 시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정권을 잡자 돌변해 전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들을 내쫓은 바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되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는 듯 또다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권의 방송 사유와 악순환을 끊겠다 외치지만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권은 뺏겨도 방송 권력만은 틀어지고서 결국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발판 삼아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이용하겠다는 오만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해도 정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고 벌이는 입법 행포는 반드시 민심 위반을 부를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국회를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카메라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입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의 민주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행과 날치기를 일삼으며 폭주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마침내 공영방송을 반드시 소나기에 넣겠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삼고 힘자랑에 취한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야 간 논의도 숙려기간도 소위 회부 절차도 없었던 방송장악 4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탄핵 대상도 되지 않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방통위 멈춰 세우기의 다급함과 부당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국회의 일정을 일방 통보하는 등 여전히 민주당원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여야 간 중재를 시도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은 민주당과 연대하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것이 뻔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전 야당 시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정권을 잡자 돌변해 전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은 바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되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는 듯 또다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권의 방송 사유와 악순환을 끊겠다 외치지만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권은 뺏겨도 방송 권력만은 틀어주고서 결국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발판 삼아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이용하겠다는 오만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해도 정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입법 행포는 반드시 민심 위반을 부를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국회를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가려서.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 자, 네, 차렷. 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입니다. 오늘 청원 청문회 중에 대통령 간저에 갑자기 항의 방문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 가족 망신주는 인민재판 계획이 틀어지자 대통령 관저까지 달려간 민주당만 계속 우스워질 뿐입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발의 요건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 억지 선동 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대통령 간저 항의 방문까지 일삼으며 선동령 정치소를 자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 수십 명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북한식 인민재판을 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가 청문회 파행 원인을 M1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조잡하기 그지없는 2장짜리 청원서를 핑계로 적법 절차라고 끝까지 우기며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이번 청원 청문회를 통해 노리려 했던 진짜 의도와 속셈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그마한 비행이라도 들춰내 탄핵 명분으로 삼고자 강행했던
순직 해병 관련 청문회 역시 결국 국방부의 이첩보로 지시는 정당했고 야당이 제기한 수사 외압 그 의혹은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만 재확인하였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벌인 증인 조롱과 인격 모독, 아나무인식 갑질과 횡포에 국회의원의 품격만 떨어지고 희화화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래알 같은 작은 비위 의혹이 나와도 청문회 쇼를 통하여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탄핵 중독 중증입니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은 여야 강성 지지자들 간 맞불 청원 대결로 국민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이라는 청원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3류, 4류 수준의 진흙탕 싸움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모두 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자 듣도 보도 못한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인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는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 청원 청문회를 멈추고 국회법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권력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해 국회를 민주당만의 정치인 놀이터로 변질시킨 악행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3일째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정책 도덕성 검증은 관대없고 체력 검증으로 전락한 청문회. 국회법이 규정한 여야 간사 협의 절차도 배제하고 강행. 장관급 정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한다는 것조차 유례없는 일인데 사흘째 이어지며 인사검증이 체력검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조차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도 이틀인데 장관급에 대한 3일의 청문회라는 것은 없다면서 3일째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다수결로 강행한 이틀간 청문회 기간도 국회법상 인사청문 법정기일을 하루 넘긴 것이었습니다. 청문회 기간 중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묵살하는 고압적인 질문과 사퇴 종용만 반복하며 검증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청문 계획서를 어제 심야에 바꾼 과정도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은 안건과 일정 등을 결정하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공식 협의도 없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기간 중 상임위 개최 허가 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협의하고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표결로서 결정하던 절차도 이번에는 건너뛰었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청문 계획서를 막판에 바꾸다는 것도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시험 기간을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검증 실패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야 청문위원 모두 이틀간의 심야 차수 변경에 지친 상태이고 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어젯밤 이튿날 심야에 쓰러져서 119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도덕성 검증이
체력 검증으로 전락한 청문회.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중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방통위원도 탄핵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유례없는 3일간의 체력전으로 후보자는 쓰러지길 기다리고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은 초법적 탄핵으로 제거하고 민주당은 방통위 기능 정지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MBC 이사진 무한 임기 연장, MBC를 민주당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수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민 의원이고요. 오른쪽에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차장 검사가 오랫동안 공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장 직무대리를 했던 검사가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최근에 기피 신청, 해당 사건의 기피 신청과 직무 배제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빨리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인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민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 인사위원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한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 실무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 공석이 이미 6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길어도 10여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공수처 차장은 아니지만 공수처장 임명의 과정을 보더라도 당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월 29일 후보 2명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은 2개월이 지나서인 4월 26일에서야 그중 1명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요 기관장 자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이나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공수처 지휘부를 공석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수처 지휘부를 6개월 이상이나 공석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서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내용이 지금 긴급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니카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반대를 위해서 국내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토의하고 또 좋은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사도광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근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도 시대에 중요하게 개발돼서 일본을 근대화하게 만든 매우 중요한 근대 유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사도광산은 1920년, 30년, 40년대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철광과 금을 생산해냈던 곳이고 특히나 1940년대에 조선인 강제 동원령을 내려서 무려 6천여 명 가까운 조선인들을 일본에 끌고 가서 바로 니카타현에 있는 사도광산까지 데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조선인들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이 기숙했던 그 현장 곳곳을 다녔습니다. 일본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지역에 기숙사를 만들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인 위령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을 했던 그곳을 일본인들이 그 역사를 지우고 그 역사를 외면하고 일본의 근대유산 발전에 대한 내용만을 기술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2015년 하시마섬, 일명 군함도라고 불리는 그 섬을 일본 근대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어겼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하시마섬 군함도의 세계유산을 반대했었을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기술하고 일본 도쿄 안에 근대유산 센터를 만들어서 일본이 근대 발전 과정에서 세계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술하고 설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그 일본 근대유산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 안에 일본인들이 반성과 사죄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일본이 잘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군함도에 있었던 그 많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엄청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으로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했던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많은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는 또다시 군함도와 같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겉으로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도 미온적 대응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역시 미온적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부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의 뜻을 따라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미온적 아니 굴종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본의 사도광산은 세계유산 등재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이사국에 있는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절대 등재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이 지금까지 2015년부터 시작된 자신들의 잘못된 내용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 위반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이번 사도광산 등재 역시도 일본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후에 세계유산 등재를 막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딱 하루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김준혁 의원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의 많은 지식인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심사 윤석열 정부는 느슨한 합의 말고 확실한 반대를 하라. 일본 정부가 수천 명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강제 노동의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일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 아니 친일 정부라고 하는 국민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산업유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됩니다. 외교부는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중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일 간 막판 합의, 느슨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느슨한 합의, 누구를 위한 합의일까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일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하는 합의인가요?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합의하겠다는 것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과오도 현지 근대문화유산 센터에 전시하겠다는 일본의 가벼운 약속을 받아주고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결국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의 약속은 수년 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와 똑같습니다. 당시 일본은 근대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을 포함한 아시아 민족을 강제 동원했던 진실을 밝히고 전시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건만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와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어제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을 반대하는데 국회 결의안은 여야 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민족문제와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굴종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일본은 더 뻔뻔하게 수많은 세계인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할 것입니다. 또 동아시아 근대 역사에 시혜를 베풀어서 아시아 전체를 발전시켰다는 내용으로 역사를 왜곡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본의 의도와 입장을 그대로 용인하고 등재와 관련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최종 협의일인 27일까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협상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도광산 등재를 막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주는 무책임한 짓을 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유네스코 총회는 국가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외교 담당자들이 반드시 이 무책임한 역사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제4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인트로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모경 의원입니다. 오늘 문체위와 외통위 야당 의원들이 합동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 사이 일본 사도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유네스코가 권고한 전체 역사 표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탄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오히려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의 단서 조건을 졸속으로 일본에 합의해 주면서 이를 방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등재 심사를 하기도 전에 사도강산이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문체위 및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결코 자시할 수 없기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강유정 의원님, 이기현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조국혁신당의 김재훈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통위에서는 김영배 간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차지호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에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함에도 윤덕민 주일대사는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망언을 일삼고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간 협의가 막판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회의에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체 이탈적 화법을 구사하는 등 등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벌써 마치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앞서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본인들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조차 무시한 무책임한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탄광 등을 포함한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을 등재할 당시 유네스코 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행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공고받았고 일본 스스로도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약속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강제 노역 현장도 아닌 도쿄에서 열린 전시에서 한국인 강제 노동과 민족 차별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과 자료들만을 홍보하는 등 본인들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로 봤을 때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자명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바로 어제인 25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심각한 요구를 담고 있는 이 결의안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년도 군함도 탄광 등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사도광산의 경우도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는 일본의 실질적 대책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할 수 없음을 일본 측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과거사 지우개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1141명의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행위를 윤석열 정부가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 네, 안녕하세요. 선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한 거래소의 신속 심리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너도 나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살기 어렵다는 얘기뿐입니다. 경제 파탄, 재정 파탄, 민생 파탄에 이어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익 편취, 권한 남용, 주가 조작과 국정농단까지 모든 의혹은 대통령 일가와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무위원회에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커넥션에 대해 밝히고 캐물었습니다. 금감위원장 후보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감시 시스템이 발견했을 것이라고 발뺌하더니 드디어 금융당국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야당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3부 체크하고의 실체에 다가갑니다. 주가 조작의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3부 토건의 주가 그래프, 정부와 정책을 미리 알고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결혼 전 일이라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 국방정책 정보를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릴 제2의 태블릿 PC이자 스모킹 건이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에 경고합니다. 정황과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사건을 심리 단계에서 멈추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심리 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저와 조국혁신당은 정무위의 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정무위원 한창민입니다.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로 인해서 새로운 실체와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결국은 오랜 인연이었던 가족 같은 사이였다던 삼부토건과 김건희 여사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 대선 이전에 있었던 이종호 주가조작범과의 관계, 여기에서 어떠한 또 진실이 밝혀질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끈질긴 의혹 제기로 인해서 드디어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회민주당과 정무위원회 모든 야당 의원들은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을 넘어서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꼬리가 몸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024년 7월 25일 드디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심 사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2023년 5월 14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블랙펄 대표가 단톡방에 3부 체크하고 라는 메시지를 남긴 이후 1년여가 지날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거래소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월요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목요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9일부터 거래량이 급증했고 주가는 2달 동안 5배까지 급등하기 시작했다. 2023년 5월 22일 삼부토건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에 참석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로 누군가는 큰 이득을 봤을 것이다. 해외 사업 성과가 전무한 적자 기업인 삼부토건이 어떻게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원희룡 장관은 초대도 받지 않은 행사에 왜 참석했는지, 행사를 주관한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는 2024년 2월 29일 왜 갑자기 폐쇄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일명 멋진 해병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시세 조정에 가담했는지, 그 배우는 누구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 조작,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대통령 일가를 피해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삼부토건 사건처럼 정권 및 정권 일가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 특검을 모두 외면해왔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정부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결혼 전 일이라며 외면해왔지만 이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 신분에서 벌어진 일임이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 삼부토건 이 경제 공동체가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시해 벌인 부정이 무엇인지 파헤칠 기회가 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은 삼부토건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민병덕, 김남금, 김용만,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마저 내어줄 텐가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태가 끝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가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해 재석 22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국회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기에 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실상을 알리며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 등재에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전과가 있습니다. 사도광산도 군함도 사례처럼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놓고 유산 등재 이후에는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일본의 유산 등재 철회를 요구했던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은 물론 외교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주요 요직을 모두 친일파로 채웠습니다. 일본의 요구는 고분고분 들어줍니다. 강제징용 배상,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도 그랬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일본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 협력을 위해 대략적인 문서를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군사 동맹이라고도 맺을 태세입니다. 여차하면 독도 앞에 5.11단 자위대 함정이 뜰 판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가 사과하고 철회한 한미일 동맹을 변칙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라도 내어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반대하길 바랍니다. 국회 결의안에 따라 일본의 사도광산 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내 친일 뿌락지 같은 인사들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몰입의 매국노를 이번 기회에 모두 치우기를 바랍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전당대회 이전 한동훈과 이후 한동훈, 어느 게 진짜 한동훈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후자 김건희 씨의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23일 국민의힘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표가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원내대표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누가 검찰 출신 아니랄까 봐 현란한 언사로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다. 한 달 전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한 삼겹살을 먹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여당 대표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대표 후보 시절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척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운명 공동체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몰락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전 약속대로 제3자 특검 추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해 보세요. 국민들께선 한 대표가 제3자 추천하는 방식의 예로 들었던 대법원장 추천 특검의 성적이 형편없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BBK 특검은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진술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도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 될 우려가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 대표의 소신이라면 일단 당론부터 모아보길 바랍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그게 한동훈이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꼭두각시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용감할 줄 아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